유보와 사회 유출이라고 있습니다. 유보라는 것은 이 법인세법에서 회사의 자금이 나갔는데 사회에 유출된 것을 밖으로 나갔다고 하고요. 이거는 앞에 글자가 숨어 있는데요. 이건 사내 유보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회사가 돈을 썼어요. 지출을 했는데 송금불산입 하게 되면은 송금불산입에 유보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송금불산입, 유보, 세무조정이 나오고요. 사회유출이라는 건 급여를 집행을 했는데 너무 근거 없이 지출을 했어. 또는 너무 많이 지출했어. 하게 되면은 송금불산입, 사회유출, 세무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유보라는 것은 결산서상의 자본, 세법상의 자본의 차이 또는 자본의 차이는 자산과 부채의 차이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 자산과 부채의 차이로 인해 갖고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향후 자산이 부채가 소멸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산이 다 없어지고 자산이라는 것은 매출채권, 예금, 부동산을 모두 자산이라고 하고요. 부채라는 것은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 외상매출금, 미지급금 등이 부채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자산과 부채가 소멸하는 시점에 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유출이라는 것은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으로 볼 수가 있고요. 기업 외부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이 됩니다. 결국 회사에서 회사 장부에 여기 자산 또는 부채가 있죠. 한데 자산에서 100만 원이 있었다. 1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돈이 나간 거예요. 나가서 누가 가져갔나 봤더니 대표가 가져간 거죠. 대표가 급여로 가져갔으면 좋은데 급여에 대한 한도 또는 상여금을 지급을 했는데 대표가 밖으로 들고 나갔는데 상여금 규정이 없어.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어갖고 송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가 가져갔다. 밖으로 나갔다는 거죠.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유출하는 경우에도 크게 4가지, 4부류가 회사 돈을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주가 있습니다. 주주. 돈을 빼가는데 일하는 임직원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될 수 있죠. 주주가 돈을 가져갔어요? 그러면 뭐죠? 배당이죠. 소득세법상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배당소득. 그런데 사회 유출이기 때문에 인정배당이라고 해갖고 인정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배당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냥 배당으로 간주하겠다. 간주배당 개념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 법인이 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임직원이 급여로 빼갈 수가 있죠. 임직원이 상여를 받아가게 되면은 상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타가 난 거죠. 그게 근로소득.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고요.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귀속자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또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제3자이기 때문에 사회유출은 됐으나 나 모르는 기타의 제3자가 가져갔습니다 해서 기타 사회유출, 다른 사업자죠. 사업자나 국가가 가져갔다 해서 나는 모르겠어. 누군가가 가져갔어 하게 되면 추가적인 소득세, 과세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회가 유출됐을 때 우리는 비용 처리를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을 하고 비용 처리를 인정을 못 받았죠. 하고 이 사람들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본인이 무언가를 받았다고 하면 수익으로 잡힐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과세가 되겠죠. 그럼 우리한테 송금불산입이라는 페널티를 이미 한번 줬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인정 안 해줬기 때문에 그걸로 페널티를 먹은 걸로 가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적인 과세가 없기 때문에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도 없다. 그리고 위외의자,
주주의 친족 등 이렇게 돼 있는데 1, 2, 3 아닌 자를 기타로 보시면 됩니다. 주주도 아니고 임직원도 아니고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기타 소득으로 처분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고요.